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좁은 이코노미석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사람이 등받이를 젖힐 수 없게 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다툼까지 벌어져 뉴욕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이 단순한 플라스틱 장치가 무릎을 보호한다는 니 디펜더입니다. 앞좌석의 뒤편 아래에 끼워 넣으면 등받이가 고정돼 앞사람이 뒤로 젖힐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도착지 덴버가 아닌 시카고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무릎 보호기 때문에 좌석이 젖혀지지 않자 앞좌석 승객이 뒷좌석 승객에게 물을 뿌리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Start acting like a child and throwing a temper tantrum is just inappropriate on all levels, on both of their counts. 그로부터 사흘 뒤 파리로 향하는 국제선에서도 좌석 젖힌 문제로 앞뒤 승객 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보스턴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두 승객은 쫓겨났습니다. 좌석 젖힌 문제로 최근 한 달여 동안 미국에서 비상 착륙한 비행편은 모두 3편, 모두 이코노미석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다 생긴 일입니다. 이코노미석의 좌석 간 거리는 30년 전 86cm에서 최근 71cm로 15cm나 줄어든 상황. 문제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박람회에 좌석 간 거리가 채 60cm도 안 되는 모델까지 등장했습니다. This is all about profit. The problem is we as passengers suffer. 비행으로 인한 긴장감에 점점 더 좁아지는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기내 다툼은 이제 항공기 운항 안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FTA 시행 이후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섬유 산업이 예상 밖의 악재로 고전하면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와 제품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섬유 주간엔 이 같은 기업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섬유 산업은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으로 오히려 혜택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실제 섬유류의 미국 수출은 FTA 발효 첫 해 5%, 이후 지난해는 고작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원사라든가 원단 업체들이 지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으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원단이나 얀을 원사를 사용한 그 한국 제품들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FTA 특수를 기대하고 한인 자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협업을 진행해온 한국 업체들로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선회가 필요한 상황. 올해 다운타운에서 열린 한국 섬유주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몸 안의 발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신소재, 태양의 반사 정도나 바람의 통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와 아웃도어를 중심으로 활용되어 온 이 기능성 소재들은 현재 한국 섬유의류 기업들이 가장 많은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쿨링, 그다음에 히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땀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성 소재의 중심이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찾는 게 이제 뭔가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니드가 뭐 편리한 생활 이런 쪽에 대한 니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패션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캐주얼 쪽에서도 기능성 소재에 대한 어떤 니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참가 업체가 줄어 18개사만 참가했습니다. 규모 면에선 줄었지만 스포츠형과 천연 섬유 원단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참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좀 가격 경쟁보다는 디자인 위주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성 제품 이런 쪽으로 좀 한다면은 줄여간다면 우리 업체들하고 한국 업체들하고 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섬유전을 통해 한국산 섬유 의류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운타운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 이민자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앨리스 아일랜드에 세워졌던 과거 병원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재개장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민자들의 관문이었던 앨리스 아일랜드.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만나는 곳, 바로 이 섬의 병원이었습니다. If you found yourself in this room, you were pretty bad off. For some people, actually for most people, this was your last stop. 자유의 여신상이 자리한 리버티 섬을 마주하고 있는 엘리트 아일랜드 소재 병원. 폐쇄된 지 60년 만에 뉴욕의 또 다른 관광지로 새롭게 개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리나 정비는 없습니다. 당시 모습 그대로를 관람하게 됩니다. 특히 아티스트인 JRC의 작품이 벽과 창에 전시가 되면서 당시 이민자들의 모습과 실상을 짐작케 합니다. This was not the way it was when it was open. It was a very clean, sanitized, hygienic institution. 큰 세탁기와 방 크기만한 가압 살균 장치는 당시의 위생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Mattresses obviously don't fit in the washing machine. So they used to be put in that autoclave and they would be sterilized. 앨리스 아일랜드 병원은 1901년부터 1954년까지 처음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던 역사적인 곳으로 관광 투어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인천 아시안 게임 소식 이어집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화산 분화로 사상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날이 밝으면서 나흘째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분화는 화산 속에 있던 수증기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박채우 특파원입니다. 온타케 화산 분화 나흘째, 아직도 분화는 계속되고 있고 인명피해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0명이 넘으면서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下山した人がなんかこういう人見てないっていう情報だけとにかく欲しいもんで、なんとか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구조대원과 방제 직원들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재해대책본부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밤새 불을 밝힌 채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애를 태웠습니다. 화산 속에서 마그마가 나오는 마그마 분화는 연기가 붉은색입니다. 이번처럼 지하수가 마그마 때문에 끓으면서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수증기 분화는 흰색을 띱니다. 마그마의 움직임이나 지진 같은 사전 징후 없이 고온의 수증기가 순식간에 분출하면서 돌덩이와 재를 뿜어내 인명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水蒸気噴火だとしますとね、このマグマは少なくとも地表まで届いて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 일본 기상청은 대규모 분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타케 화산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